잘 받은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광어랑 도다리처럼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임차권과 전세권입니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면 실수하게 되고 정확히 알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가 뭔지 같이 해결하면서 걸러야 하는 물건과 기회가 되는 물건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임차인 A씨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전입 조건까지 갖춘 이 A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 A씨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카드는 뭐예요? 맞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 A씨의 대항력은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받아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도 똑같이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이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임대인의 동의, 이 동의도 받아야 되고 등기하는데 비용까지 듭니다. 아니, 전입하고 대항력 갖추면 될 텐데 번거롭고 돈까지 드는 이 전세권 설정을 이걸 왜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임차는 해야 하는데 이 계약자가 그 부동산에 직접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요. 이 임차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계약자의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살 집을 부모님이 대신 계약한다거나 말이죠.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의 조건을 갖출 수 없게 되고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 차선책으로 주임법이 아닌 이 민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서라도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임차권과 전세권 이 둘 중에 뭘 하는 게 좋냐? 이게 아니고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B씨는 전세권을 설정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임차인 말고 전세권자라고 부를게요. 마찬가지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전세권자 B씨는 무엇으로 보증금을 지킬까요? B씨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항력, 이게 아니고 민법에 적용을 받는 이 전세권 등기의 효력, 이 등기 자체를 전세금을 지키는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이 물권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 어때요?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 물권인 전세권으로 빠르게 임의 경매 신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좋죠?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전세권은 돈을 달라고 하면 소멸된대요. 아니, 돈을 지키려고 설정한 전세권인데 돈 달라고 하면 없어진다고? 심지어 배당에서 이 보증금 2억 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그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세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용익 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물권적 성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전세권의 취지는 사용 수익할 목적인
이 용익 물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근데 경매 절차에서 이 전세권자가 후자인 담보 물권을 선택하면 어때요? 이 전세권의 성격이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닌 이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내가 등기한 이 전세권은 그냥 담보 물권입니다 라고 그 정체성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처럼 본래는 사용 수익할 성격이었던 게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전세권을 두고 저는 돌연변이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리지널 전세권과 돌연변이 전세권, 이 두 개 중에 전세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이 목적인 오리지널 전세권은 낙찰자한테 인수되고 돈이 목적인 돌연변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다시 정리하면 전세권은 본래 용익물권으로 낙찰자의 인수사항이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과정에서 나도 돈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전세권은 이름만 전세권일 뿐이지 우리 근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돈 달라는 행위가 뭔데? 그건 전세권자인 B씨가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한다거나 경매 신청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전세권자가 나도 돈 받을래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때는 근저당권처럼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소멸되는 전세권이 등기부 등본에 가장 먼저 등기가 되었다면 뭐가 되나요?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 같이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돌연변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으로 임차권자인 A씨는 대항력이라는 카드가 있고 전세권자인 B씨는 전세권 등기라는 카드가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다면 사실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전세권의 등기 효력,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똑똑한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 앤드 전세권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임차인을 슈퍼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슈퍼 임차인인지 계속 볼게요. 자, 임차인 C도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죠. 그럼 임차인 C는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두 가지 카드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임차인 C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소송 걸고 판결문 받느라 시간 끌고 없이 이 전세권으로 빠르게 임의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뭐예요? 돈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전세권이에요. 돌연변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니까 스스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C는 전세권이라는 이 카드를 뭘로 쓴 거예요? 빠르게 경매를 넘기는 데 쓴 거예요. 전세권 이거 없어져도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은 아직 임차권이라는 카드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돼서 누군가 1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로
모두 배당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전세권은 뭐예요? 이 전세권은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소멸됩니다. 그쵸? 그럼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 2억 원 중에 1억 원을 아직 못 받은 거네요. 이때 임차인은 두 번째 카드인 임차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1억 원까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C는 이 전세권을 스피드 좋은 손흥민 선수처럼 공격수로 쓰고, 이 임차권은 끈질기게 달라붙는 김민재 선수처럼 수비수로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임차권으로 판결문을 받고 강제 경매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뭔가요? 임차인 C는 대항력이 있어요. 역시나 보증금 2억 원, 이 2억 원을 다 받아야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맞죠? 이 전세권을 썼던 안 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뭔가요? 이래나 저래나 엎어치나 매치나 이런 물건은 입찰자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임차인의 보증금, 이 보증금이 클리어 되어야지만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있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강화시킨 임차인을 슈퍼 임차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건 검색을 하시다가 경매지를 딱 열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플러스 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인이면 슈퍼 임차인 물건이구나. 이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야 해결이 되겠구나. 자,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와 배경 지식을 갖췄다면 이제 실제 경매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네요.